예. 자, 모든 글에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모든 장문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갖고 글을 쓴다라는 것은 명확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글쓰기의 목적에 따라서 글쓰기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글쓰기의 목적. 예. 글쓰기의 목적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로 그 목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술 양식이라고 들어보셨죠? 말이 어려운데요. 요거는 글의 종류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목적에 따라서 글을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기술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거고 대학 국어에서도 아마 다루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다. 설득하는 글쓰기. 이것을 논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뭔가 정보를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지식이나 정보를 줌으로써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이해시키는데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설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사와 묘사. 서사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에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만 재미와 감동, 나아가서는 어떤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서사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묘사라는 것은 글이라는 것은 뭔가 그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글로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대상, 글을 쓰는 그 대상, 사물이 됐든 어떤 인물이 되었든 장소가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글로 일종의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미지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인상을 전달한다. 이 표현이 훨씬 더 맞겠죠. 예. 어떤 인물에 대한 인상, 어떤 장소에 대한 인상,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인상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 이것이 바로 묘사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논증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논증적 글쓰기가 되는 것이고,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설명적 글쓰기, 그 다음에 서사, 다시 말해서 재미, 감동,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서사적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묘사적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한 편의 글을 쓸 때 논증적인 글쓰기를 하더라도 이 안에는 설명, 서사, 묘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에 그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주운전, 예, 뭐 한두 잔 먹고 나면 저도 가끔은 이거 운전해도 괜찮은데 나 멀쩡한데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한 잔을 먹었든 반 잔을 먹었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에는 분명 설명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술을 먹음으로써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사례, 뭐 예시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A씨의 경우라든지 또는 누구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예시가 들어가면 이야기, 그죠? 에피소드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군데군데 어떤 묘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상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술 양식이 글의 목적에 따라서 나눈 것이긴 하나 우리가 이 중에서 주된 글쓰기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이 네 가지 그 기술 양식은 모두 혼용되어서 한 편의 글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순전히 논증으로만 쓰여진 글도 없고요. 설명만으로 쓰여진 글도 없고 또 서사로만 쓰여진 글도 없고 묘사로만 이루어진 글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건 아주 실험적인 글이 되겠죠. 상당히 실험적인 형태의 글이 되겠죠. 예, 예전에 그 프랑스의 누보르망 같은 그런 굉장히 실험적인 그런 그 소설이 있었는데요. 그 말 그대로 누보르망 신소설 우리말로 하면 예, 소설은 소설인데 아주 새롭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거기서는 거의 그 서사라는 것은 시간의 이동,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서사를 배제한 묘사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런 소설 쓰기가 있었습니다. 그 누보르망에는 여러 가지 그 실험적인 형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물에 대한 묘사만으로 그 뭐 30페이지가 막 진행이 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글쓰기 아주 독특한 그런 글쓰기죠. 그렇게 아주 실험적인 글쓰기가 아닌 한은 대부분은 글의 목적이 무엇이든 이 네 가지 기술 양식은 사실은 전부 혼용되어 있다. 한 편의 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요것을 이제 이 정도로 해두고요. 이건 아주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아시는 부분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글의 목적이라고 하면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사실은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글이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글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가장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글이 있어요.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글. 내 필요에 의한 글이죠. 그야말로 이거를 이제 문학적 글쓰기라고 해요.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글.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예술에 포함이 되잖아요. 문학예술이라고 하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돈벌이를 위해서 작가나 또는 문학인이 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문학 자체가 좋아서 하는 그러니까 예술가가 뭔가 돈벌이를 위해서 예술을 한다면 더 이상 예술가라고 하지 않겠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17세기를 살았던 칸트의 무목적성의 목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술론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이 뚜렷한 어떤 목적성을 지닐 때 그것이 어떤 이념적 목적성이든 아니면은 실용적 목적성이든 아니면 경제적 목적성이든 그것은 예술로서 어떤 결격 사유가 되는 예술은 그 자체로서의 어떤 자율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무엇인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술관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을 지탱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원리로서 뚜렷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학예술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쓰고 싶어서 쓰는 거죠. 예, 이러한 글쓰기가 있고요. 써야 되니까 쓰는 거,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레포트라든지 대학생들이 쓰는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업상에 뭐 필요한 그런 글쓰기 있죠. 뭐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기자가 신문 기사를 쓴다든지 뭐 또 정치인이 어떤 성명서를 발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필요한 우리의 삶과 생존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글을 보통 우리는 실용적 글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목적을 이렇게 무목적성, 아무 목적이 없는 글쓰기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글쓰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실용적 글쓰기는 잘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아주 잘 부합하는 전략을 구사해서 글을 써야 돼요. 그리고 보고서를 쓴다면 그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원하는 보고서는 어떤 형식의 보고서인가부터 시작해서, 또는 과학자가 어떤 실험 결과 그 논문을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그 실험 내용과 실험 결과와 또 그 실험이 갖는, 또는 그 실험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학문적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목적에 아주 잘 부합하는,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글쓰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요거는 오프라인 시간에 하나하나 실용적 글쓰기 하나하나를 다뤄가면서 이러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에 유의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목적 달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이러한 내가 글을 쓰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성공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적 글쓰기는 따로 오프라인 시간에 제가 그 장르별로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문화의 시대, 21세기를 보통 이제 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그런 글쓰기가 늘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자발적인 글쓰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진정한 의미의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서의 글쓰기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그런 글쓰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문학적 글쓰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학적 글쓰기, 무의의 글쓰기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그러한 글쓰기란 무엇이고, 그러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용적 글쓰기와 문학적 글쓰기의 전략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예, 먼저 문학적 글쓰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쓰고 싶어서 쓰는 글이에요. 특별한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 심지어는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 그런지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뭐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전부 뭐 이렇게 불태우고 뭐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랬다고 하고, 또 헨리 제임스 같은 소설가는 그 글을 쓰면서도 자기 글이 팔려서 인쇄,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작료죠. 저작료가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랬다고 해요. 아, 내가 쓰고 싶어서 글을 썼는데 이 글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너무 놀랍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정말 글을 안 쓰면 안 되는, 정말 자기가 쓰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쓴 건데, 그러니까 자기 몸이 시켜서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막 끼와 정말 그 넘쳐나는 막 그 여러 막 안 쓰면 안 돼, 못 견디는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광기라고 하죠. 프로이트는 그런 것에 의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 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문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의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 목적 없이 쓰는 글쓰기인데요. 이러한 글쓰기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러한 글쓰기가 우리의 삶을 왜 고양시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문학적 글쓰기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발전하고 또 한
그 인류, 우리 시대의 그런 인류의 삶이 고양됨에 있어서 이러한 그 문학적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글쓰기 교실이나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은 아마도 좀 더 내가 쓰고 싶을 때 더 잘 쓰고 싶어서 쓰고 싶은 나를 표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소통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문학적 글쓰기가 안 해도 되지만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 그리고 그러한 표현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 아닌 목적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아마 그 글쓰기에 대한 그런 욕망이나 또는 글쓰기 교실이나 또는 그 좀 더 잘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실용적 글쓰기는요, 이거 필요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보고서 써야 되는데 안 쓸 수 없잖아요. 생존을 위한 글쓰기는요, 이거 굳이 뭐 이런 시간에 나와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당장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에 너무나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독학을 통해서든 뭐 학원을 통해서든 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해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나름의 생존 방식에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처세적인 글쓰기 실용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문학적 글쓰기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더 그 글쓰기의 목적, 우리가 왜 글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